요즘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며 주식 어플을 켜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새벽 2시 손님이 뜸할 때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이 종목은 오를까를 고민하죠. 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 가정주부, 대학생 너나 할 거 없이 밤마다 휴대폰 속 그래프를 보며 잠을 설친 경우가 많을 겁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이제는 돈을 벌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시대가 됐습니다. 한때 투자는 여유 있는 사람들의 단어였지만 이제는 생계와 절망 사이의 마지막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하여 부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희망을 찾아 들어오고, 이들은 왜 다시 절망을 맛보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저소득층이 주식시장으로 등 떠밀리는 이유와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은 급격한 자산 불평등 사회가 되었습니다.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더 빨리 늘어났고, 그 결과 노력으로는 계층을 뛰어넘기 어려워졌죠. 서울 마포의 33평 아파트 사례를 한번 볼까요? 2005년 3억이었던 시세가 2025년 14억까지 올랐고, 같은 기간 평균 월급은 250만 원에서 370만 원으로 20년을 일해도 아파트 한 채 값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불균형이 만든 인식은 단 하나입니다. 일만 해서는 안 된다. 투자해야 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는 저금리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죠. 은행에 돈을 넣어도 연 12%의 이자,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였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돈이 돈을 벌게 해야 산다는 인식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말 뒤에는 노력만으로는 생존이 어렵다는 절망이 숨겨져 있었죠. 경기도 시흥에 사는 38세 김모 씨는 마트 배송기사로 일하며 월 240만 원을 벌지만 둘째 아이 교육비와 전세 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통장에 남는 돈은 10만 원 남짓. 그는 말합니다. 이 돈으론 도저히 미래가 안 보여요. 주식이라도 해야 뭐라도 생기죠. 이처럼 저소득층이 주식에 뛰어드는 건 탐욕이 아니라 절박함이었습니다. 유튜브, SNS, 커뮤니티는 매일같이 외칩니다. 월급으로는 절대 부자 못 된다. 주식, 부동산, 코인이라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저소득층에게는 현실보다 압박이 됩니다. 그들은 돈이 없어서 투자가 아니라 베팅을 하게 되죠. 이것이 금융의 민주화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리스크의 불평등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장기 투자가 가능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단기 베팅으로 몰립니다. 금리 인상기 이전 한국의 신용대출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이 저소득층 비중이 빠르게 증가했죠. 한국은행 자료 2023년 신용대출 잔액이 107조 원, 이 중 절반 이상이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례를 살펴볼까요? 택시기사 45세 박모 씨는 하루 14시간을 운전합니다. 그는 대출금 800만 원으로 주식을 샀다가 3개월 만에 원금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은행이자보다 많이 빨리 돈을 벌려고 했던 게 죄죠. 하지만 월세가 밀리면 그 생각밖에 안 나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생 27세 A씨는 5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삼성전자 주식을 샀습니다. 처음엔 수익이 났지만 2022년 금리 인상 이후 주가가 급락하자 그는 말했습니다. 회사보다 주식창이 더 무서웠어요. 하지만 팔 수도 없었어요. 팔면 빚만 남으니까. 빚을 내서라도 투자해야 한다는 인식은 사실상 생존의 본능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본능은 금리가 오르는 순간 덫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소득층이 투자로 몰리게 된 이유에는 정책적 구조도 깊게 얽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금의 불안정성이 가시화되며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스스로 준비하라는 메시지가 결국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산 격차의 폭발적 증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상위 10%가 전체 금융자산의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투자 외엔 답이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플랫폼 금융의 접근성은 누구나 거부감 없이 접근하기 쉽도록 발달하여 스마트폰 하나로 1,000원 단위의 주식까지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턱이 낮아진 건 맞지만 그만큼 쉽게 잃는 구조도 함께 생겨났습니다. 주식시장은 겉으로 보기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택배기사로 일하는 41세 박 씨는 코로나 시기 집에서도 돈 벌 수 있다는 유튜브 광고를 보고 코스닥 종목에 투자했습니다. 처음엔 200만 원 벌어 희망을 봤지만 이후 700만 원 손실, 결국 대출이자 갚느라 더 큰 빚을 졌습니다. 60대 퇴직자 이 씨는 퇴직금 전액을 ETF에 넣었습니다. 안정적인 장기 투자라 믿었지만 미국 금리 인상으로 1년 만에 20% 손실, 그는 말했습니다. 퇴직 후 1년 만에 30년 모은 돈의 5분의 1이 사라졌어요. 이런 이야기는 언론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공 사례만 부각되죠. 하지만 그 이면엔 수많은 실패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주식은 돈을 불리는 수단이 아니라 가난에서 벗어날 유일한 사다리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다리가 종종 끊겨 있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늘 정보 불균형 상태로 움직입니다. 대기업, 기관, 외국인 투자자는 이미 한 발 앞서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는 뒤늦게 뉴스로 움직이죠. 결국 시장은 희망을 파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손실이 누군가의 수익이 된다. 이 불편한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불평등 구조는 어떻게 시장을 움직일까요? 첫 번째로는 정보의 불균형에 있습니다. 기관은 실시간 데이터, 리포트, 내부 분석을 갖고 움직입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경제 뉴스와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광고성 정보나 과거 데이터인 경우가 많죠. 두 번째로는 투자 여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자나 기업 기관들은 순차적으로 분산이 가능하지만 개인은 빚을 내서 투자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결국 금리가 오르면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죠. 세 번째, 시간의 차이를 꼽을 수 있겠네요. 시장의 하락을 부자는 기다릴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내일 월세가 걱정이라 하루에도 수십 번 매매를 반복합니다. 생활비에 쫓기기 때문에 장기 보유가 어려운 거죠. 작은 하락에도 심리적 압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성공 서사에 중독을 들 수 있는데요. 남의 수익 인증, 주식으로 인생 역전, 이런 성공 스토리 영상에 자극받아 현실보다 환상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교육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거죠. 한국은 OECD 국가 중 금융문해력 최하위권입니다. 즉,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운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건 도형의 넓이, 화학식, 영어 문법이지만 정작 대출, 금리, 세금, 복리, 리스크 분산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처럼 정보의 불균형이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큰 리스크로 돌아옵니다. 지식이 없는 투자자는 정보의 노예가 되니까요. 그렇다면 이 현상은 막을 수 없을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투자를 금지할 수는 없지만 금융교육은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학교에서는 복리계산법조차 배우지 못하고 사회에선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투자하라는 말이 난무합니다. 결국 금융문해력 격차가 자산 격차로 이어집니다. 또 다른 해법은 사회안전망의 강화입니다. 기본적인 주거, 의료, 교육이 안정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계속 불안 속에서 투자로 내몰릴 것입니다. 과연 가난이 투자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것입니다. 주식시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누구에게나 공정하진 않습니다. 저소득층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탐욕이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의 결과입니다. 일자리, 복지, 연금의 불안이 사람들을 리스크로 몰아넣은 것이죠. 희망을 찾으려 했을 뿐인데 그 희망이 가장 큰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에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이 다시 존중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OECD 기준,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은 세계 상위권, 하지만 실질 임금 상승률은 하위권입니다. 즉,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지 않으니 사람들은 일 아닌 돈에 몰리는 겁니다. 최저임금의 실질 구매력 보장, 비정규직 장기 근속 인센티브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과세 균형화, 금융소득에 대한 누진세 확대, 노동소득세 감면, 이건 단순히 경제정책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더 이상 투자로 내몰지 않기 위한 사회적 장치일 것입니다. 앞으로 5년 한국의 금융 환경은 어떻게 변할까요? 인공지능 기반 투자 조언 시스템이 확산되며 저소득층도 데이터 기반 투자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 주도의 소액 분산 투자 플랫폼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 펀드처럼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소액 단위로 참여 가능할 수 있죠. 사회적 투자 개념이 강화되며 돈을 버는 동시에 사회를 바꾸는 투자가 늘어나면 좋겠죠. 이런 변화는 아주 천천히 오겠지만 지식과 제도의 격차를 줄일 때만 가능한 미래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금융 뉴스가 아닙니다. 현대 자본주의의 민낯 그리고 개인의 책임이라는 말 뒤에 숨은 사회의 무책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이야기는 누군가의 실패담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소득층의 주식 참여, 희망의 시도일까요? 아니면 시스템이 만든 착각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